안면 비대칭과 주걱턱 같은 증상은 부정교합을 바로 잡아주지 않은 경우에 흔하게 악화됩니다. 2살 터울의 도건이와 도현이는 부정교합과 함께 나타난 문제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치아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니 쪽이 약간 부정교합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맞물려 되는데 반대로 이제 역방향으로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치과에서는 이제 이가 유치다 보니까 이제 다 커서 교정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분이 보시더니 큰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냐고 이제 더 틀어지니까 점점 자라면서요. 둘째도 형아보다는 조금 덜한데 약간 이 모양 아무래도 첫째가 좀 부정교합이다 보니까 둘째도 계속 보다 보니까 형아처럼 이제 약간 부정교합이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저도 도건이 상태를 처음 봤을 때는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굉장히 모든 게 다 조그맣기 때문에 특히 아래턱은 좀 성인이 돼야지 사이즈가 커지는 거지 아직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는 비대칭이 거의 생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점점 성장을 하면서 턱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비대칭이 심해지는 건데 도건이는 그때 당시 겨우 7살이었는데도 비대칭이 눈에 띄게 심했고 윗턱이랑 아래턱뼈가 완전히 틀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입술 모양까지 뒤틀려 있을 정도로 좀 비대칭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얼굴이 눈에 띄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윗턱뼈와 아래턱뼈의 성장 속도가 달라 교합이 어긋나고 있었죠.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동생 도현이의 치아 상태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도현이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2가지 문제가 크게 있었는데요. 턱이 좀 작았기 때문에 유치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거꾸로 물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걱턱이 시작이 되고 있었죠. 근데 처음에 저에게 왔을 때는 이제 6살이었고 원래 교과서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한 8세 정도 됐을 때 시작을 하라고 그러는데 도현이는 약간 이른 편이었어요. 근데 원래 왜 초등학교 1학년쯤 돼서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제 아이가 잘할 수만 있다면 유치원 때 하는 게 아이들의 뼈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성장 호르몬도 훨씬 활발한 시기라서 이동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6살 때 만약에 아이가 장치를 잘 끼고 잘해줄 수만 있다면 치료 효과도 더 좋거든요. 근데 도현이는 너무 다행히도 주걱턱이 있는데 이거를 초등학교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좀 약간 이제 뼈가 이미 좀 딱딱해져서 힘든 장치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이제 형이 하는 걸 보고선 자기도 흥미를 느끼고 형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치료를 좀 일찍 잘 시작할 수 있었어요. 치아 부정교합과 턱 부정교합이 같이 있는 도현이는 턱을 내밀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도 고쳐야 했습니다. 먼저 근기능 교정 장치로 혀와 구강 근육의 위치를 교정해 얼굴 형태와 치아 배열을 개선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근기능 교정 장치를 사용한 후에 투명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 도건이는 치아가 맞물리는 위치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장치는 이대로 계속 좀 밥 먹거나 양치질 할 때 계속 빼고 그 외 시간은 항상 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위, 그 동그란 거 하얀색 악명 무는 것도 계속 좀 열심히 껴주세요. 하루에 하고 있지? 10분 하고 있어요? 5분 하고 있어요? 5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알았지? 얼굴은 아직 균형을 잡아가는 단계지만 치아 배열에는 뚜렷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꾸로 물리던 치아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맞물리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장치를 열심히 착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도현이 마스크 벗어볼까? 장치 열심히 꼈어? 오, 장치 하루에 얼마나 오래 꼈어? 1시간 30분. 오, 낮에 깨어있을 때 1시간 30분이나 꼈어? 오, 그리고 잘 때는? 엄마가
아직 끼지 말래? 잘 때는 아직 못 끼고. 오, 이거 1시간 30분이나 끼다니 이제는 진짜 많이 끼네? 처음보다 많이 끼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치? 턱을 교정하는 것은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윗턱뼈와 아래턱뼈를 올바르게 맞춰서 골격성 부정교합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아 교정과 턱 교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만 6세쯤 되었을 때 치과에 방문하여 교정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언제든지 이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이른 나이에 하는 것이 잇몸이나 이제 치아들이 건강할 때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50대나 60대 환자분들도 교정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투명 교정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는 중년 환자분들의 치아가 교정을 하기에는 좀 연약하기도 하고 치주염 같은 게 있어서 치아 교정들을 의사들이 잘 권하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은 투명 교정을 이용한 치아 교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졌어요. 선생님도 보시고 약간 부정교합인데도 이게 엇갈리게 두 개가 돼서 조금 힘들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지금은 저번 처음에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모양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빨쟁이 괴물이라고 놀리고 이랬어요. 예전보다는 친구들이 안 놀려서 괜찮아요. 하는 게 재밌어 보여가지고 원래대로 정상으로 막 조금씩 돌아오니까 이가 막 할 때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탈부착이 가능한 교정 치료에서 중요한 건 장치를 꾸준히 착용하는 겁니다. 착용을 소홀히 할 경우 교정 결과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거나 교정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죠.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나서서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인비절이라서 먹을 때 빼고는 항상 착용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제부터 이제 잘 때 잠깐씩 이제 끼고 있어요. 치아 건강은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손가락을 빨거나 혀를 내미는 등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후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죠. 가지런하고 튼튼한 치아를 타고나더라도 어릴 적부터 관심을 기울이고 잘못된 습관은 멀리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좀 있으면 제 이가 많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서 꼭 참고 하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걸로 도대체 교정이 되냐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아요. 약간 이제 치아에 좀 탄성 있게 늘러붙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딱딱하지 않은 것이 환자분들이 느끼기엔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교정이 돼요? 이게 뭐 이렇게 힘을 잘 발휘해요? 좀 철사 교정이 아무래도 강하게 치아를 예쁘게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철사 교정을 할 때는 여러 개의 치아들이 각각 교정기가 붙어서 하나의 철사에 완전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의사가 치아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개의 치아씩 개별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아의 전체적인 이동을 미리 계획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를 따지자면은 투명 교정이 예전에는 좀 잘 안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많이 돼서 철사 교정과 투명 교정이 이제는 비슷하거나 특정 환자분들에서는 오히려 투명 교정이 더 우수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